당신의 휴대폰에는 몇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가? 500명? 1000명?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연락처는 계속 늘어나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가? 명함첩에는 수백 장의 명함이 꽂혀 있지만 정작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은 없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수천 명인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고 지친가? 왜 관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고 고통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처럼 들린다. 우리는 인연을 헤프게 맺는 시대를 살고 있다.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를 누르는 일은 너무나 쉽다. 클릭 한 번이면 인연이 맺어진다. 그러나 그 쉬움이 문제의 시작이다. 너무 쉽게 맺어진 인연은 너무 가볍다. 가벼운 인연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직장인 김 씨는 매달 평균 5번의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한다. 명함을 나눠주고 연락처를 저장한다. 링크드인에서 연결 요청을 보내고 받는다. 그렇게 쌓인 인맥은 2,0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김 씨는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피곤하다. 누군가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 의심부터 앞선다. 관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렸다. 김 씨는 인맥관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시키고 있다. 대학생 이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00명이다. 매일 게시물을 올린다.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한다. 반응이 적으면 불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까? 팔로워 숫자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진다.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 씨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휴대폰을 확인한다. 소셜미디어 피로감에 시달리면서도 끊을 수가 없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이것이 2025년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과잉 연결의 시대. 모두와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대. 법정 스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준다.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마라.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고, 네트워킹을 열심히 하라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돌리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키우고 모임에 참석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마음 둘 곳은 없다. 관계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관계의 질은 떨어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현대사회가 관계를 수단화했기 때문이다. 관계는 더 이상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취업을 위한 인맥, 승진을 위한 인맥, 사업을 위한 인맥.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계산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순수한 만남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도움이나 이득이 되는 인간관계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 곧 자산이라고 답했다. 62%는 능력이 있는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계가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진심이 오갈 리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 들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경고하셨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진심을 계산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주면 상처받는다. 관계를 도구로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이용당한다.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 신중해야 한다. 상대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는 환상,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환상. 우리는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린다. 댓글을 확인하고 팔로워 수를 센다. 그 숫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속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들은 내 일상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본다. 나도 그들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본다.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힘들 때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도 없다. 그저 화면을 통해 좋아요 버튼을 누를 뿐이다. 소셜미디어 피로감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한다.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끊임없는 상향 비교 때문이라고.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의 멋진 순간들을 본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멋진 차, 아름다운 집, 그리고 자신과 비교한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열등감과 박탈감이 쌓인다.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폐쇄형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상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과시용 게시물에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낫다는 것을. 많은 팔로워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천 명의 연락처가 아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 유지의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관계 때문에 지친다. 단순히 관계가 많아서가 아니라 각각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지친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쌓이면 부담이 된다. 특히 직장에서의 관계는 더 복잡하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고, 후배들을 챙겨야 한다. 회식에 참석해야 하고, 회사 행사에 나가야 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다. 의무적인 교류일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현재의 삶이 팍팍해 인간관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45%가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하는데 인간관계까지 관리하라니 벅차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을 피하기 시작한다. 연락이 오면 피곤하다. 약속 잡자는 말이 부담스럽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이것을 친밀감 피로라고 부른다.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감정적 교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감정적 번아웃이다.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된다. 불필요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무소유다. 스님께서는 난초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놓아버리고 나서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하셨다. 우리도 불필요한 관계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의 진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를 맺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장 멋진 모습만 올린다. 모임에서는 밝은 척한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다. 진짜 나는 숨기고 보여주고 싶은 나만 보여준다. 그러니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표면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 이야기, 안전한 주제로만 대화한다.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 속마음을 나눌 수 없다. 관계는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진심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그러다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주고 상처받는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도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도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나서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그래서 관계는 많지만 외로운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관계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완벽한 친구, 완벽한 연인, 완벽한 동료를 꿈꾼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원할 때마다 함께 있어줄 사람을 원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자기 삶으로 바쁘다. 모두가 자기 문제로 힘들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는 상대방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왜 내 전화를 안 받았을까? 왜 내 메시지에 답장을 안 했을까? 왜 내 힘든 상황을 알아주지 않을까? 서운함이 쌓인다. 관계가 멀어진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과도한 기대를 덜어내라고.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완벽한 관계는 없다. 모든 관계에는 기복이 있다.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관계를 유지하라고.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다. 인정에 대한 집착은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 몇 곱절 더 질긴 것이라고. 우리는 관계에 집착한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원한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길 원한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길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집착이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집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그리고 진정한 인연에게만 최선을 다하라. 먼저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연락처를 정리하라.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과감히 삭제하라. 소셜미디어 팔로잉을 정리하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계정은 언팔로우하라. 모임도 정리하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은 그만두라.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인맥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한 짐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홀가분함을 느낄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보내고 느꼈던 그 홀가분함을 느낄 것이다. 둘째로, 관계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가면을 벗어야 한다. 진짜 나를 보여줘야 한다. 물론 모두에게 진짜 나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진실한 사람에게만 진실을 보여주면 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솔직해지라.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라.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하라. 완벽한 척하지 마라. 강한 척하지 마라. 괜찮은 척하지 마라.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래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표면적인 교류가 아니라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다. 셋째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하다. 연락이 왔다고 즉시 답할 필요는 없다. 만나자고 했다고 무조건 나갈 필요는 없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야 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탁을 거절하고 제안을 거절하고 초대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한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적당한 거리가 바로 이것이다. 넷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멍 때리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독자대봉을 말씀하셨다.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라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있다. 다섯째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다. 모두가 자기 삶으로 바쁘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화내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내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10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한 달에 1명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낫다. 시간을 함께 보내되 진짜 대화를 나눠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라. 서로의 마음을 나눠라. 진짜 관계는 시간이 걸린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알아가라.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지 마라.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일곱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다져야 한다. 남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을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지쳐 있으면 남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불행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 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도 결국 이것이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현대사회의 병폐는 관계의 양적 팽창이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네트워킹이 곧 경쟁력이라는 말에 속아 명함을 나눠주고 연락처를 모은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인맥이 아니다. 숫자일 뿐이다. 진짜 인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진짜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진짜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숫자가 진짜 인맥이다. 명함첩에 꽂힌 명함의 숫자가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진정한 인연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 몇 명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았다. 숫자에 현혹되었다. 이제 다시 기억해야 한다. 관계의 무소유를 실천하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라. 의무적인 교류를 줄여라. 진정한 인연에게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곧 자유를 느낄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관계를 버리는 연습을 해보자.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을 연락처에서 지워보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을 그만둬보자. 부담스러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팔로우 해보자. 하나씩 버릴 때마다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서 온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관계를 갖는 것이 풍요가 아니다. 진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 풍요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세상은 계속 말할 것이다. 인맥을 넓혀라. 네트워킹을 하라.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속지 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진정한 인연이 몇이나 되는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버려라.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 찾아보라. 천천히 알아가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무관심이 아니라 분별이다. 이기적임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인연을 소중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란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고 하셨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출가를 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많은 인맥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관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명함첩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 당신은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명함을 주고받을 것이다. 연락처를 교환할 것이다. 그때 물어보라. 이 사람과 진정한 인연을 맺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인가?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하라.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라.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마라.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이다. 진짜 중요한 인연을 놓치게 하는 일이다. 분별하라. 선택하라. 집중하라.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하라. 진심은 진심을 알아볼 사람에게만 주라. 시간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사람과만 보내라.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관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거절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소진된다. 이제 바꿔야 한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를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인연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가르치신 관계의 무소유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연락처를 하나 지워보라. 부담스러운 모임을 하나 그만둬보라. 의무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보라. 하나씩 버릴 때마다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낄 것이다.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 주신 가장 현대적인 가르침이다. 과잉 연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을 추구하라.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인 교류가 아니라 깊은 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꿈꾸신 세상이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진정한 인연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삶, 숫자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법정 스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이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